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은 한화 이글스의 다음 시즌 마운드를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네, 바로 그 아시아 쿼터 제도를 통해서 영입한 선수죠. 맞습니다. 대만 출신 좌완 투수 왕앤청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사가 바로 이 왕앤청 선수의 영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일본 프로야구 시절 성적부터 시작해서 손혁단장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 선수의 합류가 한화 선발진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들여다보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과연 왕앤청은 어떤 선수인가? 그리고 한화는 왜 그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이 선수에게 그렇게 공을 들였을까? 또 그의 등장이 기존 선수들과 맞물려서 어떤 정말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이 새로운 얼굴 왕앤청 선수, 대체 어떤 선수인가요? 자료를 보면요, 왕앤청 선수는 일단 24살이고요. 아, 젊네요. 네, 대만 국적의 좌완 투수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이력은 일본 프로야구 그 라쿠텐 골든이글스에서 6년을 뛰었다는 점이에요. 6년이나요? 네, 기사 표현을 빌리자면 애지중지 키운 유망주였다고 하죠. 비록 1군 무대 경험은 없지만 2군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성장해온 선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1군 경험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완전히 덮을 만큼 2군 성적이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아, 그 성적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특히 2024년 시즌 기록을 자세히 좀 봐야 하는데요. 네. 1군, 2군 리그인 이스턴 리그에서 풀타임 선발 투수로 뛰면서 22경기에 등판했고요. 무려 116이닝을 던졌습니다. 116이닝이요? 와, 이건 그냥 로테이션만 채운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한 시즌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꾸준함, 내구성을 이미 증명한 셈이거든요. 성적은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성적은 그야말로 리그를 지배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10승 5패에 평균 자책점이 3.16이었는데요. 괜찮네요. 중요한 건 리그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였냐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기록이 이스턴 리그 다승, 공동 2위, 그리고 평균 자책점 3위에 해당합니다. 와, 2위랑 3위요? 네, 그러니까 일본 2군에서는 그냥 명실상부한 최상위권 에이스 투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군 리그 에이스라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2군에서의 성공이 KBO 리그 같은 최상위 리그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잖아요. 물론이죠. 압박감이라든지 타자들 수준이 아예 차원이 다를 텐데 이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한화 프런트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영입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아, 단순한 기록 너머의 무언가를 봤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영입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한화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네. 자료에 따르면 무려 올해 2월부터요. 해외 스카우트 전원이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서 그를 집중 관찰했다고 합니다. 2월부터요? 네. 심지어 손혁단장 본인이 3차례나 직접 실전 등판하는 걸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하죠. 이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게 그냥 영입한 게 아니고 복수 구단과의 경쟁이 붙었다고 해요. 다른 KBO 팀들도 노리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끈질긴 설득 작업 끝에 영입 전에 최종 승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그가 가진 기록 이상의 무언가를 한화가 가장 높게 평가했다는 증거죠. 그 무언가가 뭘까요? 손혁단장의 말을 빌리면 딱 2가지입니다.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 수 있는 선수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 팀에 부족했던 좌원 선발이라는 전략적 필요성.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아, 좌완이라는 희소성. 이게 정말 큰 가산점을 받았겠네요. 작년에 사실상 류현진 선수 말고는 확실한 좌완 선발이 없었던 게 한화의 가장 큰 고민이었으니까요. 네. 거기에 더해서 구단이 높이 평가한 구체적인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젊은 나이. 둘째는 방금 말한 풀타임 선발 경험.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내구성이 아주 돋보인다고 해요. 내구성이요? 네, 투구수가 100개가 넘어가도 최고 154km에 달하는 구속이 크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와. 또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스플리터, 구사하는 구정도 아주 다양해서 KBO 리그의 까다로운 타자들을 상대로도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구단의 확신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합류한 왕현청 때문에 한화의 2025 시즌 5선발 자리를 향한 경쟁이 정말 그야말로 삼국지처럼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1선발부터 4선발은 사실상 정해졌다고 봐야죠. 네, 외국인 투수 2명의 류현진, 문동주 이 네 자리는 거의 확정적이니까 진짜 전쟁은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 구도는요, 단순히 누가 한 자리 차지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요, 각기 다른 서사와 동기부여를 가진 3명의 투수가 충돌하는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자, 재기를 노리는 베테랑, 그리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신예. 바로 그 구도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다음 시즌 한화 마운드를 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자는 당연히 이번에 합류한 새로운 도전자 왕앤청이겠죠. 프런트에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KBO 리그에 입성했으니 어찌 보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자는 재기를 노리는 베테랑 엄상백 선수입니다. 아, 엄상백 선수. FA로 영입돼서 5선발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부진으로 불펜으로 갔고 결국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도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부진했던 원인입니다. 자료를 보면 구속저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제구의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장타 허용률이 높아진 게 문제였거든요. 아, 기술적인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명예회복은 그냥 절치부심하는 마음가짐을 넘어서 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캠프에서 증명해야만 가능한 과제입니다. 베테랑의 관록과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죠. 마지막 경쟁자는? 그야말로 무서운 신의 정우주 선수네요. 네, 데뷔 시즌부터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태극마크까지 달았죠. 근데 정우주 선수에게도 과제는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엄청난 구위와 잠재력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1군 무대에서 풀타임 선발 시즌을 소화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 아, 체력적인 문제. 네. 그의 그 폭발적인 성장세가 과연 144경기라는 긴 레이스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구도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경장은 단순히 한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팀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험대와도 같아요. 방향성이요? 네. 만약 왕현청이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건 데이터와 과감한 투자를 중시하는 프런트의 승리가 되겠죠? 엄상백이 부활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베테랑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것이고요. 아, 마지막으로 정우주가 이긴다면 이건 구단이 공들여온 유망주 육성 시스템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누가 5선발이 되느냐에 따라 팀의 운영 철학이 드러나는 셈이군요. 이건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도 정말 머리 아픈 행복한 고민이겠습니다. 그렇죠. 세 선수 중 누가 이기던 한화는 더 강한 선발진을 갖게 되는 셈이니까요. 구단 입장에선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왕현청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클 텐데요. 생각해보니까 한화가 일본 리그 출신 선수, 특히 라쿠텐 출신 선수로 재미를 본 경험이 있지 않았나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언급되거든요. 아, 역시. 한화가 지난 시즌에 라쿠텐에서 뛰었던 코디 폰세 선수를 영입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경험이 있죠. 맞아요, 폰세 선수.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죠. 네, 팀 마운드에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바로 그 성공 경험 때문에 한화가 다시 한번 라쿠텐산 투수인 왕현청을 통해 연타석 홈런을 기대하고 있다. 이 분석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들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구단이 라쿠텐의 선수 육성 시스템이나 스카우팅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성공 사례는 구단에게 자신감을 주니까요. 폰세의 성공이 왕현청 영입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확신을 더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검증된 루트라는 인식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한화 이글스는 왕현청이라는 젊고 유망한 좌완 선발 투수를 영입해서 팀의 약점을 보강하고 미래를 대비했다. 네, 그리고 그의 합류는 재기를 노리는 베테랑 엄상백, 무섭게 성장하는 신인 정우주와 함께 단순히 한 자리를 넘어 팀의 방향성까지 엿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5선발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 담긴 기록이나 구단의 평가는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1군 2군 리그에서의 성공이 KBO 리그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리그의 스타일, 스트라이크 존, 또 상대해야 할 타자들의 수준까지 그가 넘어야 할 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를 이 새로운 무대에서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데이터로 증명된 왕현청의 재능이 새로운 리그의 압박감 속에서도 빛을 발할까요? 아니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노련함, 혹은 하늘을 치를 듯한 젊은 패기가 마지막 선발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 세 가지 다른 서사의 충돌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 이게 바로 다음 시즌 한화 이글스를 즐기는 또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